자, 이 정부가 여당과 합의해서 마련한 19조 5천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5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편성하려고 국회에 곧 제출되죠. 네. 자, 우선 두 분이 전체적인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자, 최희배 의원님. 예. 뭐 지원 규모, 적절성,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래요. 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제목 자체가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인데 솔직히 3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지만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내용 아래 솔직히 재난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난지원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런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난지원하면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나 또는 뭐 직업을 잃으신 분들에게 뭔가 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그게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받아들여지는데 예. 솔직히 이제 3차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존에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예산안에 있던 사업이 여기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새로운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규모를 부피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자꾸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숫자를 부풀리기를 하려고 주문을 하고 기재부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엄격하게 제가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피해를 지원받는 것에 네. 대한 재난지원금의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이번에는 10.9조 원 정도 되고요. 10조 10조 9조 원. 아. 10.9조 원, 10조 네. 9천억 원. 10조 9천억 원? 예. 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뭐 구매하고 접종하는 데 쓰겠다는 2.7조 원, 그다음에 원래 기존의 예산안에 들어가 있던 4.5조 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예. 좀 20조 가까이 되게 모양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당이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조금 과대포장한 측면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뭐 20조 원 규모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기재부에서는 그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두텁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총평을 들었고요. 신세동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게 작년 3월이거든요. 작년 3월 그렇죠? 코로나 네. 처음 예, 터졌어요. 첫 지원금, 1차 1차 재난지원금이 예. 당시 총선과 막 맞물려서 막 언급결에 그냥 전 국민에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올 예. 때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이게 엄청난 그 매출의 피해를 줄 테니 작년의 경우, 예년의 경우에 비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를 측정을 하고 그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계속되는 한 정부는 꾸준히 일정 비율을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차 재난지원금 아시다시피 그냥 4인 기준으로 100만 원 그냥 싹 돌려버렸잖아요. 전 국민한테 나눠줬죠. 그때. 나눠줬죠. 네. 그건 재난지원금도 아니잖아요. 네.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잖아요. 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최소한 서너 번 나왔는데 도대체 정책 당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수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현장에서는 이번 계획에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이 돈으로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전기값 해가지고 뭐 많이 썼으면 100몇만 원 해서 뭐 6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자영업 현장에서는요, 물론 안 주는 것보다야 고맙지. 안 주는 것보다는 단돈 5만 원도 고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과 사가 달린 자영업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500만 원도 예. 이것도 진짜 코끼리 비스켓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제 추산에 의하면 지난번에 우리 계산했잖아요. 예. 2천억 경제에 3%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2%에서 마이너스 1%로. 2천조? 네. 그럼 2천조에 3%면은 60조? 네. 그게 부가가치니까 매출로 따지면 거기다 곱하기 4배 정도를 하면 최소한 코로나로 인해서 200조 내지 300조의 매출에 충격이 온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진짜 이 해결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 규모가 최소한 100조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작년에 또 많은 야권에서도 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100조. 자, 그런데 1차, 네. 2차, 3차 이번에 아까 최 의원도 잘 지적하셨지만은 네. 껍데기는 19조 5천억이에요. 예. 19조 5천억인데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지? 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빼고 보면 예. 이번에도 10조예요. 그다음에 지난 3차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3차의 규모가 한 7조, 8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 5조란 말이에요. 그럼 뭐 1차를 빼고 2차, 3차, 4차 지금까지 나온 재난지원금 중에서 예. 실제로 재난지원금에 들어갈 만하다고 하는 돈은 다 합쳐도 20조 정도밖에 안 된단 다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번 거는 아까 아까 최 의원도 10조쯤 된다고 정도. 봐요. 예, 네. 여기 보면은 10조 예.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거 전부 다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것 가지고 뭐 한 길게는 한 달, 뭐 짧게는 한 2주는 버틸 뭐 그거는 돈은 될지 몰라도 전혀 저는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못 주는 거다. 조금 북한 말로 통 크게 쓸 네. 필요가 있는데 아니 선거를 앞두고도 저는 이렇게 쪼잔하게 저는 쓰는 걸 보고 아 역시 통이 좁다.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 좋지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화수분처럼 그러니까요.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 제가 그게 단서가 따라오는 거죠. 예. 그 돈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금? 택도 없어요. 세금 지금 더 갖다 못 내잖아요. 그러면 국채 발행? 이것도요. 지금 국채 시장에서요. 그동안 1년에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로 이만큼 우리가 희생을 했으니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 경적성 경비와 비경직성 경비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줄여서 1년에 한 7조 정도를 줄여가지고 한 15년에 걸쳐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대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쓰고 15년 동안 우리가 그 희생을 조금씩 갚아나가자. 기본이 예산을 좀 줄여서 하자. 그렇죠. 네. 최 의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의 면에서 좀 충분치 못하다.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최 교수님도 최 의원도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분야별로 보면 예. 집합금지업종 최대 500만 원, 그렇죠. 금지업종에서 제한업종으로 바뀐 데는 400만 원, 제한업종은 300만 원. 이렇게 좀 세분화했지 않습니까? 예. 이 규모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고 나서 굉장히 현장에서 불만이 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같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옆에 가게에서는 돈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못 받냐? 뭐 저기는 2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왜 100만 원이냐? 이제 이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겼고요. 그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그 상시 근로자를 5인 이상 있으면 안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안 주고 이랬던 이제 4억 원 부분인데, 이상 안 준 거죠? 예. 네. 4억 원 이상이면 네. 안 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제 폭넓게 넓힌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받게 한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이제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금액 자체로 본다면 뭐 이게 코끼리 비스켓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좀 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폭넓게 주기 위해서 한 부분도는 일단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거고 금액도 기존에 이제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보다는 훨씬 더 금액 수준이 늘었죠. 올라간 것도 더 두텁게 한다고 예. 한 부분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아무튼 굉장히 이번에는 목표가 그겁니다. 사각지대 없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잘 담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각지대 없애고 예, 또 형평성을 좀 높인다. 예. 이 사각지대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다른 때보다 많이 들어갈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났잖아요. 전체 690만 명이 지원을 받게 그게 되니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젠가 오늘인가 그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어요. 오늘 나왔죠? 네. 나왔는데요. 음식 주점의 경우에 말입니다. 예. 음식 주점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 줄었냐? 37%가 줄었어요. 37%. 네. 문을 못 열고 작년에 비해서. 제한이 되니까. 네? 그러면 물론 이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된 음식 주점도 있고 못된 주점도 있어서 평균이 36.8%니까 결국은
평균이 36%면 상황이 어려운 음식주점은 뭐 거의 7, 80% 매출이 줄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죽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출이 40%, 50%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규모가 한 달로 치면 얼마쯤 되겠어요? 이게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것 가지고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숙박업체는요, 작년에 비해서 41%가 줄었어요. 소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5%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종이 몇몇 개 업종으로 눈에 두드러게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살려야지 저는 해법이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그냥 모래알 뿌리듯이 그냥 뭐 그게 300이 됐든 500이 됐든 큰 돈이 되지도 않는 돈을 모래알로 쭉 뿌리면 뭐 690만의 혜택은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핀셋으로 저는 그 도와주는 게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 때문에 예를 들면 노점상에도 이제 또 지원을 하게 되고 네. 또 실직이나 휴직을 한 부모의 가정이 그 대학생. 대학생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노점상 4만 개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정부도 노점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4만 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고. 물론 뭐 이제 노점상들이 세금도 안 내는데 뭐 또 이렇게 고정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적으니까. 들어가는데 예. 라는 차원에서 이제 비판을 듣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그러면 노점상이 무슨 매출에 뭐 감소가 없었겠느냐?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노점상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이제 대학생에 대한 부분도 학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결국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은 그 비용 중에 생활비 중에 하나가 교육비거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또 굉장히 크게 차지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다 학비를 지원한다라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생을 상대로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그것도 5개월 동안에 이제 근로장학생을 하면은 이제 250만 원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런 주장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 손실보전에 대한 그 법률을 지금 정부가 준비했었는데 그게 막상 지금 논의가 깊게 안 되고 있었거든요. 초반에 반짝했다가 손실보상법,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때 좀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대로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손실보상법 논의는 조금이 아마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그 사각지대 없애는 노력으로 아까 포함이 된 대학생 노점상들은 뭐 괜찮겠습니까? 그분들 이 일반 월급쟁이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왜 지난번에는 초중생을 주고 이번에 왜 초중생 안 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게 유권자들이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데 저는 뭐 좋습니다. 그 뭐 5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그 숫자가 얼마예요? 10,000명 그래봐야 50억이잖아요. 10,000명에 네. 곱하기 뭐 하면 50 곱하기 해서 하면 250억 해도 250만 해도 10,000명에 250원이니까 그건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 그건 큰 돈은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4차 나오기까지 다 합해서 진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진짜 비교적 작다. 정부가 떠벌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 이게 정부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지원이 작고 너무나 지원이 까다롭고 너무나 지원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역지사지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예를 들면은
치킨집을 한 20년을 했는데 예. 그것 가지고 애들 다 교육을 시켰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금 뭐 빚도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씩을 끌어쓰게 댕긴 상황인데 이분들이 바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뭐 한두 달 연명은 되지만은 본질적으로 이것에 저는 그 희망을 살릴 만큼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십만 자영업자 분들이 아 정부가 나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니까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정부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손실보상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저 답답한 게 소급을 또 안 한대요. 네, 정부는 이제 그렇게 했죠.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 이후에 적용된다. 소급은 못 하겠다. 아니 코로나가 전쟁에 준하는 국가 예. 비상사태라면서요. 네. 근데 왜 소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코로나까지는 소급을 해줘야죠. 지금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또 그 피해도 다시 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돈이 너무나 실제 적기 피해 때문에. 보상에 정말 작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려면은 피해 보상에 관련된 제도적인 법칙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건 당연히 네. 2020년 3월부로 소급이 돼야 되죠. 이 손실보상법 논의가 진전이 된다면 이 손실보상이 큰 이슈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거는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고 소급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히 그 처음에 던졌을 때는 마치 2020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손실 보전은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확 하루아침에 예.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법안 논의가 된다면 진정으로 그거를 소급 적용하고 그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손실액을 추정이 제대로 되게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이 있을 거잖아요. 뭐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2020년 뭐 올해 재난지원금 줬으니까 네.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건 합리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그 제도를 설계하면 얼마든지 실제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모두 다 형평성 있게 계산해서 거기서 재난지원금 받은 거 감안해가지고 추가 지급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손실보상법 문제는 지금 법 적용된 소급 적용 논란 이전에 법이 필요한가 아닌가부터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네. 원래 정부는 그걸 반대했잖아요. 사실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손실 보상에 관련된 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만한 그런 조치들이 있죠, 사실은. 추경도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예.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긴급 뭐 예를 들면 고용 안정이나 긴급 산업재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조항들이 있어서 예. 이번에 손실보상법을 만들면서 그와 관련된 법들을 전부 일단 이제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저는 계기는 충분히 생겼는데 별한간 코로나를 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제스처다. 그 외에 소급을 안 하겠어요. 예. 소급을 안 하는 이유는 재정이거든요. 예. 그 재정이 적어도 100조 이상 들어가는 큰 돈이라는 거를 조금만 회계를 한 사람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사실 거기서 소급을 빼버렸던 것이죠. 사실 코로나 피해 지원이 다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이미 올해도 피해가 계속 늘 것이다. 피해를 예. 많이 볼 것이다. 그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짤 때 그걸 좀 미리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새해 들어서 지금 고작 2달밖에 안 됐는데 또 추경을 바로 한다. 정부 재정 운영, 여당의 재정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올해 예산을 짤 때 오히려 정부 여당은 이 손실에 대한 어떤 보상 또는 재난지원에 대한 부분을 안 넣으려고 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나마 당시에 그때 예비비로 한 5조 원 정도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게 1월 달에 이미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당장 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을 해서 지금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뻔히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네. 호소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신 교수님한테 정치적 해석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가능하다라는 무능한 생각이 듭니다. 겁니까? 예, 뭐 이제 무책임한 선거를 의식한 겁니까? 작년 우리가 제 기억에 11월 경인가 하여튼 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왔을 때 3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4차 재난금 필요하다. 네.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너무 2차, 3차 나온 게 찔끔이다. 너무 그런 적다. 차원에서 그랬는데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뭐 그 예산 금년 예산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예. 또 이렇게 추경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올해도 추경을 한 또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좀 조금 많이 아쉽죠. 현 정부의 예. 그런 여러 가지 재정 행태에 대해서는 네. 많이 근데 아쉽습니다. 뭐 정부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업종에 대한 이제 영업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결국은 계속 새롭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솔직히 근데 올해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가 면역력이 다 생기고 뭐 그러려면은 11월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올해 계속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영업 제한도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비비를 그때 충분히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정부하고 여당이 좀 잘못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 규모의 논란은 있지만 일단 또 빚을 내야 되잖아요. 예. 전체 이번 추경 규모가 15조인데 그 중에서 10조를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또 일부는 세계 잉여금을 미리 이제 또 쓰겠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최 의원님, 이 조달은 불가피하죠? 이건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지금 그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예, 하셨던 거잖아요. 글쎄요. 큰 틀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몇 조라도 줄여놓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충을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1차입니다. 아낄 수 있는 돈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우리가 어디에 남은 돈이 없는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잉여금인데요. 예. 지금 이번에 5.1조 원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남아 있는 잉여금을 갖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번에 쓰겠다는 잉여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자료 보면은 예. 이게 한은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 0.8조 원, 8천억 원. 예, 그다음에 기금 여유 재원으로 1.7조 원, 1조 7천억. 예, 그다음에 세계 잉여금 아마 이거는 일반 회계에서 나온 세계 잉여금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2조 6천억 원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5조 1천억 원을 이번에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예. 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243개 지방 정부의 결산서를 분석을 해서 네. 잉여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된 게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그러니까 안 쓰고 완전히 남은 돈이에요. 예. 앞으로 뭐 2월에서 써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남은 돈인데 이게 37조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9년 말, 19년 말로요. 2019년 말에 37조 7조 원. 원에 쓰고 남은 돈이 있다? 예, 이게 지자체가 지자체가. 다 합치니까요. 작년에 피해 구조를 위해서 다 썼기 때문에 살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37조 원이 있죠? 근데 이 자금이 이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요. 네. 작년에 1차 재난금 지원할 때 그 지자체도 약 3조 원 정도의 4조 원의 그 재난지원금을 따로 이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 쓰긴 했겠지만 저는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는 지금 지자체 예결산을 분석한 거고 우리나라의 그 일반 회계 말고 또 기금 회계, 특별 회계라고 해서 기금 회계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 되고요. 예. 특별 회계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잉여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고 지금 국가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남은 돈 갖다 빨리 쓰는 게 좋겠다.
이걸 써서 어떻게든지 국가 채무의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가지고 쓰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라 빚 국채 발행 이제 9조 9천억인데 이런 기금에게 특별회계의 잉여 자금, 여유 자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낫겠다.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기금이라는 게 다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지불 준비금 예치하듯이 이렇게 네. 모아둔 돈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돈을 저는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는 다 쓸 수는 없을 거라고 봐서 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채도 지금 뭐 1년에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조 가까이 저는 네. 일단은 총 발행이 됐어요. 그 중에는 이제 상당 부분이 차환용, 만기가 돌아온 걸 갚는 예. 거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채도 지금 뭐 10조 정도 더 발행한다고 했지만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저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코로나와 같은 국가 대란을 당해서 우리가 이런 돈을 이렇게 쓰는데 썼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도 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 여야가 모여서 앞으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매년 5조 정도는 예산에서 뭐 그걸 강제로 동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이 거의 찬성하는 네. 그런 물론 이제 정의당에서는 반대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예산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그런 어떤 그걸 하면 국채 발행도 우리가 어느 정도 향후 갚아가니까 네. 그리고 국가의 재정도 무분별하게 늘어나 누가 집권하든지 예. 저는 그런 어떤 재정의 디시플린을 그런 어떤 의견을 야당하고 여당이 네. 만들어서 합의하는 그런 결과가 서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국민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는 이렇게 돈을 쓰지만 미래의 재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한 게 상세 보도돼서 주목을 끌었었죠. 예. 자, 이번 추경에는 또 일자리 창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를 27만 5천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일자리 창출, 뭐 이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나라 돈으로 단기 알바를 마련해야 한다고 할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번 발표는 기존 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그 추경을 통해서 마련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크게 뭐 재난지원금하고 관련 없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예. 그 청년들에게 디지털, 그다음에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일자리, 중장년한테는 방역과 안전, 뭐 환경에 대한 일자리, 여성에게는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의 일자리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게 다 지난번 그린 뉴딜 또는 뭐 그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일자리 사업들의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것이라고 새로 생각하고요. 추가한 게 아니고 예, 이미 예. 계획에 잡혀 있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 정부가 이렇게 그 국가 예산을 써서 그 공공 일자리 계속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만 해도 뭐 공공 일자리가 뭐 또 80만 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공공에서 이런 역할을 그나마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조기에라도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경제의 어떤 순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1분기에 일자리 뭐 90만 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90만 개는 아닌 것 같아요. 27만 5천 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숫자를 맞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1년을 우리가 테이프를 되돌려 보자고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 대책을 내놨나요? 뭐 지금 저 노트로 수십 장이 될 정도로 대책을 내놨는데 그 성과는 어땠나요? 저는 이 정부가 너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제 전문가들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게요.
이 보고서도 이번에 나온 것도 봐도요. 이 뭐 몇십 페이지예요. 이걸 네. 다 읽는데 해석하고 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들여다보면 아까 네. 최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했던 거 전부 끌어다가 막 집어넣어 놔가지고 예.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건지 옛날에 중고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 저는 일자리가 뭐 이렇게 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네. 제가 한마디 따끔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절대로 안 는다. 이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기업은 절대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다 지금 기대를 다 잃어버렸다.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를 안 만든다. 그러니까 뭐 노동시장을 억제고 시장을 막 조이고 뭐든지 정권의 힘을 가지고 눌리려고 하는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기업은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로 옮겨갈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사업을 접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경제를 줄이는 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안 한다. 그런 면에서 4년 동안 정부가 의도는 그러지 않았지만 네. 기업의 의기를 사기를 너무 손상시켰다. 이게 지금 숫자로 그대로 일자리 숫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걸 좀 바꿔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일자리를 명분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자 이게 국회에 이제 4일 제출되면 여야가 이제 지원 규모라든지 또 사각지대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주장 어떤 면에서 조금 토론이 많이 되고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야당 저도 좀 바뀐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라고 야당이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금권 선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에 그러니까 어떤 정쟁의 그런 부분은 좀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뭐 여기서 그 지원자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지원 금액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은 또 신속하게 지원돼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뭐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시간을 압박을 하겠죠. 빨리 결정을 하자라고. 지금 3월 달에 이제 또 국회를 열어놓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보름 안에 뭐 이거 결론 내겠다 뭐 이런 이제 목표를 뭔가 제시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뭐 결국은 또 야당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뻔한 또 드라마가 하나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저는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게 예. 제가 야당에 있다면 예. 이거 작다 이게. 네. 규모가 늘려야 규모가 된다. 작다. 네, 더 늘려야 작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 그럼 저쪽에서 재정 문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동안 이쪽 경비는 이렇게 줄이도록 약속을 하고 국채 발행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훨씬 더 두텁게 지원하자. 그렇죠. 그렇게 피해를 하는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야당이 되는 거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게 왜 20만 원이냐 10만 원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야당을 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뒷담화를 치자는 거죠. 더 올려주자. 역공을 하자. 더 예산을 키우자. 네. 재정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무분별하게 과거 문정부가 그랬듯이 무분별하게 재정을 줄이지 말고 이런 분야는 재정의 어떤 한도를 딱 정해놓는 그런 법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네. 훨씬 더 저는 매력 있는 예. 야당이 안 야당이 이렇게 되겠어요? 지원하면 여당이 받겠습니까? 여당이 저거 또 못 이긴 척하고 또 받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물론 뭐 그 예산 그 지출 구조 조정 네. 하자라고 한 부분은 솔직히 항상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예산 논의할 때마다. 하지만은 막상 줄이자고 들면은 그게 지역 예산이고 뭐 이제 또는 뭔가 그거의 예산의 혜택을 보는 누군가가 또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지금 이런 상황에선 정말 제대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고 저는 신 교수님이 진짜 국민의힘에 저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예. 저거 따르고 정말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분들한테 얘기하셨습니까? 뭐 하냐 도대체 재난지원금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 자꾸 질질 끌려가며 왜 자꾸 구태의연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소위 과거의 야당의 지도자들이 예.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저는
그 자꾸 현 정부를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은 어떤 이상을 국민한테 제시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너무나 시간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여야 논란에서 국회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 위로금 지원 문제도 이제 이번 추경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토론이 될 텐데 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 국민에게 이제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보편 지급하냐, 네. 선별 지급하냐의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약간 또 다른 방향으로 틀은 건데요. 저는 뭐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한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그 손실 보상을 하는 그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5월달 되면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다 하게 되고,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나 그다음에 사업자나 모두 이제 2020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충분히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손실을 받는지 또는 뭐 월급이 깎여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다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근거로 저는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전 국민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그리고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배제될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보상이 되게끔 하는 제대로 좀 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거든요. 예, 그 형평성이 제대로 확보되는 그런 제도를 설계를 한다면 예. 그게 바로 저는 뭐 국민 전체에게 주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첫째, 필요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약 50% 이상 국민에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제안이고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40%의 국민도 우리 국민이 받아봐서 아시잖아요. 위로금이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뭐 500만 원 오겠어요? 100만 원이 오겠어요? 끼케야 몇십만 원인데 네. 그 몇십만 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박수 칠 거냐? 저는 차라리 그 돈이 있으시면 바로 동자동에 쪽방을 가시고 영등포에 쪽방을 가셔서 지금 이 추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거기 라면 몇 박스를 더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국민에게 훈훈한 저는 그것을 주는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몇만 원씩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 저는 정책이라고 해서 저거 도대체 청와대에서 누가 저런 이야기를 했는가 전 되게 궁금합니다. 아니 지난해 3월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서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하려고 근데 하는 이번에 또 100만 원씩 줄 거라고요? 네, 어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가 전 국민의 어떤 관심사가 됐고 치열한 이제 논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손실보상법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회연대기금을 얘기했고 이익공유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안요. 예,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손실보상법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연대기금에 관련된 또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 많은 그 어떤 보상을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신 교수님 말씀대로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무슨 통신요금 뭐 2, 3만 원씩 주면서 국민들 마음을 좀 위로하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때 국민들이 오히려 그거 아니라고 예. 반대해서 오히려 그거 예산에서 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또 정치권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더 잘 다듬어서 보다 국민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마음이 편해지게끔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형평성이거든요.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이 도와주고 모두가 좀 골고루 같이 잘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사회 연대에 대한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초만 주시면 네. 저는 그 국민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돈을 쓰실 생각이시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집집마다 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네, 저는 그 공급 오늘 아침에 또 한 박스 샀거든요. 네. 마스크를 다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를 정부가 예. 정하는 규준의 마스크를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예. 저는 위로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저 지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한 번 쓰시고 일주일 막 빨아 쓰시고 하는 분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따라서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무상 공급하는 것, 저는 그게 국가가 국민에게 진짜 위로하는 저는 좋은 대책이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생연대 3법, 이익공유제 손실보상법, 사회연대 기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거의 뭐 원자폭탄과 같은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서 원자폭탄 같은 네. 충격을 주는 충격, 네. 안 좋은 충격? 안 좋은 충격이죠. 저는 그래서 굉장한 논란이 있고 한국의 기업의 생기를 또 한 번 특히 그 상생 공유인가요? 이익공유제. 이익공유는요. 그거는 정말 그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한국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법이 지금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뭐 겁니다. 하겠죠. 예,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익공유제 원자폭탄 같은 거라는데. 근데 저는 뭐 이제 이익공유제라는 원래 개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하도급 그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그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하청 기업이 힘들어지는 것을 좀 원청 기업이 이제 최대한 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만들자라는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설계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원청도 어떻게 보면은 하청이 잘 돼서 거기서 품질도 개선하고 비용도 절감을 해주면 당연히 원청도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원래의 이익공유제 논의였는데 지금 좀 갑자기 그 이익공유제가 아주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곳은 무조건 돈을 많이 못 버는 쪽에 돈을 그냥 갖다 줘야 된다라는 식의 아주 좀 논의 자체가 흐트러졌는데 다시 좀 잘 다듬어서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이익공유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정치권이 좀 더 논의의 틀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엉뚱한 곳으로 튀었는데 바로 잡아야죠. 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물론이고 이 상생연대 3법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 것 같네요. 네, 저는 아까 그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저는 기업을 둬야지 정치권이 자꾸 그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서 정말 하시고 싶으면 정경련과 경총과 같은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추진하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